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피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스피커의 출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와닥스 유명하고요. 아르테사니아, 오디오렉도 유명하고 몇 개 좀 브랜드들이 좀 이쪽에서 운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도 처음 접하게 되는 브랜드입니다. 로렌조 오디오입니다. 로렌조 오디오는 오디오 엔지니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마감이나 이런 쪽은 4대에 걸쳐서 가구를 만든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목공 회사 설립 연도가 1888년이에요. 그만큼 4대가 430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스피커에 있어서 인클로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클로저가 한 축,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A, 4유닛 스피커잖아요. 또 유닛을 한 축으로 해서 두 개 레일로 가는 부티크 브랜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렌조 오디오가 정말 보기에도 어마무시한 이런 크기를 자랑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대량 생산되는 하이엔드 브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공으로 압도적인 크기와 고감도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설계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한 뭐 어떤 스펙이나 설계, 구성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외관을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요즘 그 스피커는 크게 이제 두 갈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은 로렌조처럼 자기만의 개성,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소유하는 순간 나만의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그 부티크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스피커를 선택하는 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렌조 오디오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LM1 마크 2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 직접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완전 거인이에요. 172cm 정도 키가 그 정도 되고요. 이 한쪽 채널당 무게가 200kg. 그렇죠. 예, 혼자서는 절대 못 옮기는 그런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일단은 번쩍번쩍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멋있네요. 그렇죠. 네, 내부 보니까 막 우드랑 엘라스토머 뭐 이런 것들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패널 수지를 적층으로 해서 수없이 이제 적층을 하고 나서 진동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엘라스토머 즉 고무 계열의 어떤 탄성체를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으로써 스피커의 수명과도 같은 진동이나 공진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페이퍼 우퍼, 대구경 우퍼에다가 혼을 달고 이러면은 통울림 같은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BC 모니터나 그런 스피커들 회고적인 그런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이게 오해입니다. 이 설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추구하는 그런 진동 억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코나님이 그 외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LM1 마크2 이 스피커 보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하이엔드로 작년에 이제 그 미국 탐방가까지 갔었던 YG 어쿠스틱 이런 데는 약간 페라리 느낌이에요. 그거 이제 플래그십 가면은. 근데 이 로렌조의 이 스피커를 보니까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롤스로이스 그런 럭셔리 하면서도 왠지 되게 좋은 소리를 낼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선입견이 들어갔고 아주 소리에 대한 기대를 아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클로저 이런 쪽에서 눈에 띄는 게 펜저홀츠 그 소재 방탄 목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단단하고 강성이 엄청 높은 그런 소재들을 곳곳에 막 다 투입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인딩 포스트 쪽에서도 펜저홀츠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폿 바로 밑에도 그 펜저 홀츠를 달아갖고 그 진동이나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가장 집중되는 데다가는 다 펜저 홀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설명을 들어보면은 드라이버를 어쨌든 100%에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고정을 시키는 건 보통 저희가 이제 나사라고 그러는 그 볼트로 조이는데 그게 재질이 어차피 쇠잖아요. 그 쇠가 특정 주파수에서 또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 펜저 홀츠로 대체한 거 보면 역사는 정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스피커 브랜드인데 정말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 결벽증적으로 좀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요즘 그 최신 하이엔드 주류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들의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상반된
오래된 좀 엔지니어적인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유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트위터,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은 혼이 있고요. 그러니까 혼이 이제 개구부만 혼 뭐 타입하고 돔 드라이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도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이게 되게 압축해냈다가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헐컬 쏟아지듯이 쫙 소리를 내보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직진성 좋은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이게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피로할 수도 있는데 아까 들어보면은 저 앞에 혼 개구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피로한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혼티는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드라이브 유닛은 슈퍼 트위터죠. 네. 혼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는 초고역까지 재생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마크2가 되면서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공개가 안 됐었는데요. 네. 오리지널 때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슈퍼 트위터가 10kHz부터 35kHz까지를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역대의 어떤 그 배음이나 음상을 결정짓는 스피커의 스피드를 좀 담당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귀로 느끼는 고음역대는 사실 위에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혼조합이 좀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감 이런 거 보면은 옆에서 봐도 반짝반짝하면서 이 레커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드레인지로 올라가 보죠. 미드레인지가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스피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드레인지가 무려 11인치예요. 네. 그리고 페이퍼콘이죠. 네. 예, 요즘에 이런 베이스 우퍼도 마찬가지지만 미드레인지를 저렇게 10인치 넘는 페이퍼콘을 쓰는 스피커는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인치 우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옛날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포칼의 그랜드 유토피아가 16인치였었어요.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미드레인지가 11인치가 있었나 역시 제가 지금까지 썼던 리뷰를 한번 다 검색을 해봤는데 없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리지널 모델에서 저 11인치 미드레인지가 커버하는 대역을 보니까 200Hz에서 1.5kHz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드 우퍼로 봐도 될 만한 네. 그런 정말 커버리지가 되게 넓은 예. 유닛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미드 우퍼랑 베이스 우퍼랑 보니까 마그넷에 또 알리코를 썼어요. 그렇죠. 사실 요즘 하이파이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대부분 네오디뮴을 거의 많이 쓰죠. 그렇죠. 효율이 굉장히 좋고 자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윌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미드 쪽에 알리코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알리코 사용하는 스피커 메이커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사운드의 어떤 목표점이 뚜렷한 제작사는 네. 알리코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성이 알리코 쪽이 더 좋다. 네. 스펙은 네오디뮴이 좋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메이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특히 이 고역대 아까 이제 이 미드레인지하고 우퍼뿐만이 아니라 저 컴프레션 드라이버도 알리코를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특히 고음역대 유닛은 움직이다 보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열이 많이 날 때 취약한 게 네오디뮴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력은 센 자석인데 그에 비해서 자력은 알리코가 약하지만은 열에 대한 그러니까 내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높아서 좀 더 안정적인 플랫하게 고음을 낼 수가 있고 자력은 네오디뮴에 비해서 밀리지만은 자석 밀도라고 있잖아요. 마그네틱 그렇죠. 플럭스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자기장 안에서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안에서 보이스 코일이 움직여야 되니까 자력은 사실 조그만 소형 모터에 많이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내는 네. 음악적으로 진동판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알리코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감상 좀 부드럽고 음악성이 좀 풍부하고 이런 쪽이 알리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선한 메이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김 편님 말씀하셨지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뭐 슬로프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소자 자체는 듀런드나 뭐 문드로프나 굉장히 고급 소자들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 하드와이어링으로 그렇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뭐 스펙 짚고 넘어가면 저역이 20Hz, 초저역 맨 아래 구간까지 다 내려가고 고역 쪽은 슈퍼 트위터까지 힘을 이제 얻어가지고 35kHz까지 그렇죠. 재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좀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공측 임피던스가 8옴으로 이것도 높고 그다음에 감도가 96dB 이 정도 감도와 임피던스면은 상당히 드라이빙하기는 상당히 수월한 스피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는. 그럼에도 4A에다가 4유닛이고 더군다나 이제 16인치 저 정도 사이즈 우퍼면은
일단 밀어내는 것보다도 멈추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앰프에서 따져볼 게 상당히 많거든요. 대피 팩터도 따져봐야 되고 예. 최대 출력, 그러니까 피크 전류값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산에 있는 에어로입니다. 예, 에어로 오디오숍 매장인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로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스기나 앰프는 완전 요즘 최신 하이엔드 계열로 매칭을 했어요. 이제 룬으로 재생을 했는데 룬 코어로 시너지스틱 리서치의 부두라는 뮤직 서버를 사용을 했고요. DAC 같은 경우는 CH 프리시전의 C1, 프리앰프는 컨스텔레이션의 알테어 2라는 프리앰프, 그리고 파워앰프는 볼더의 2150 모노볼럭 파워앰프를 사용해서 이 대출력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앰프로 드라이빙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세 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Once upon another time, somebody's hands who felt like mine turned the key and took a drive, was free. Highway curve, the sun sank low. Buckley on the radio. The cigarette was burning slow. So breathe. In the corner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평소에 그 대량 생산되는 그냥 일반 하이파이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추구하는 사운드랑은 조금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좀 많이 다르게 좀 들려옵니다. 처음 뭐 보컬곡 이런 거 들어오면은 어떤 성형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소리나 모니터적인 이런 사운드랑은 좀 거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소리가 대출력 솔리드 스테이트 볼더를 매칭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쑥 펼쳐나오는, 네. 근데 소리가 내추럴하게 쑥 나오는 이런 고감도의 스피커들은 입자가 이렇게 약간 성기다고 해야 하나요? 밀도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밀도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여기 샵 시청실이 상당히 넓은 편이잖아요. 전고도 그렇죠. 높고, 아무리 이제 모노블록 대출력으로 물렸어도 예. 좀 이렇게 빈 곳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를 꽉 채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큰 음량으로 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기로 보컬곡 들으면은 자칫하면 음상이 좀 비대해지게 맺혀갖고 상당히 거북하고 비현실적으로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중앙에 이게 동굴 같은 그렇죠. 벚꽃이 네. 펼쳐지는. 그런데 호랑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음상 역시 되게 자연스럽게 맺혀졌고 예. 음 하나하나의 밀도감이 상당히 높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스피커가 상당히 그 사람 목소리를 따뜻하게 들려주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하이엔드에서 좀 쌀쌀 맞고 좀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예. 스펙적으로는 막 정말 훌륭하게 딱 나오는데 들으면은 괜히 정이 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피커는 일단 보컬곡 들을 때부터 어떤 좀 매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또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작 홈페이지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는 뭐였냐면은 뭐 휘황찬란 뭐 스펙이나 유닛 이런 것보다도 자기네는 자기네 귀를 믿고서 청감 튜닝에 네. 마무리를 한다는 그 멘트가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럭셔리 부티크 브랜드이면서도 청감 튜닝에 좀 이렇게 강조를 두는 게 이렇게 보컬곡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 곡은 스피드라든가 중저역 쪽의 펀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큰 우퍼들을 많이 뭐 채용을 하고 이런 스피커들을 보면은 저역이 이제 풍만하고 포만감 있게 이제 쫙 들어오고 소리도 좀 푸근한 온도감이 있는 이런 거는 좋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속도가 좀 못 따라오는 중고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스틸리덴 딱 들어봤는데 뭐 저역이 이것도 막 엄청 빠른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의 그런 저역은 아니에요. 근데 저역이 되게 포만감이 있으면서 힘이 딱 좀 근육이 좀 느껴지는 그 힘 있는 그런 사운드,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녹음하다가 제가 이쪽 좀 앞에 와갖고 한번 했는데 이 제 배를 좀 가격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16인치가 괜히 16인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15인치는 사실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우 1인치 차이인데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 진동판이 콘형 원이 밀어내는 공기의 양하고 점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면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0.5인치 차이가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5인치가 따라올 수 없는 16인치만의 어떤 펀치력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에서 보면은 피아노 소리가 매끌매끌하게 리퀴드하다고 그러죠. 뭐 핀포인트로 이렇게 딱딱딱딱 별처럼 맺히는 막 이런 거보다는 서로 잘 이어져 있는 다른 악기와도 굉장히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고역 피아노 소리가 밀도도 있고 표면도 아주 매끄럽게 고급스럽게 나오는 피아노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성형해가지고 예쁜 거랑 그냥 내추럴하게 미인인 거랑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음악 들으면서 이제 코나님한테도 얘기를 한 게 거의 이 피아노에 깜짝 놀랐다. 거의 역대급 재생이었고, 사실 이 덩치만 보고서는 어떤 저음의 펀치력이라든지 무대의 스케일을 좀 연상하는 그런 스피커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곡에서 피아노가 딱 등장하는 순간에 피아노가 제 몸에 와닿는 감촉이 그렇게나 야들야들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표면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깨끗하고 섬세하고 이 디테일이 확 나오는 게 이렇게 단일악기도 아주 섬세하게 내줄 수 있는 스피커구나. 그래갖고 오히려 독주 클래식 곡에서 거의 톱티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소리를 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로렌조 오디오의 스피커를 리뷰를 해봤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타이달 통해서 재생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LP로 턴테이블을 제대로 세팅해가지고 그렇죠. LP를 들어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LM1 마크 2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요즘 스피커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좀 확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갖고 나 비싼 하이엔드 스피커를 써야지. 왜냐면 내가 아는 분이 그 스피커를 쓰거든. 이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자기만의 자기의 공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 그리고 자기가 갖춘 그 앞단의 소스 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자기만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점점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알고 지내는 몇몇 그 하이엔드 유저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어떤 좀 바로미터 같은 그런 스피커가 바로 이 스피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